캐스팅이 절대 나쁜 용어가 아닙니다. 무조건 하셔야지 슬라이스가 안 나요. 와서 여기서 끌고 와서 칠 수 없다? 그러면 느낌상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캐스팅을 해야지 맞아요. 끌고 온 다음에 손을 돌리세요. 이거는 사실 슬라이스의 레슨은 아니에요. 여기는 무릎을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발등으로 딱 찰라고 축구 차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도. 절대 여기서 이런 동작은 거의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안. 어깨만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어드레스 느낌으로 내려오면 사실은 그냥 맞아요. 안녕하십니까, 이현승 프로입니다. 저희가 오늘 할 내용은 슬라이스 방지법에 대해서 할 건데, 슬라이스가 나는 원인은 제일 크게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클럽의 패스가 가깝게 맞는다. 또 하나는 페이스 앵글이 플러스 값으로 열려 맞는다.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하나가 더 있긴 해요. 그건 플러스 알파인데, 드라이버는 생긴 게 아이언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드라이버는 여기가 이 면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벌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도 아이언처럼 이렇게 똑바로 안 생기고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겼어. 이걸 롤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벌지라고 하고. 그래서 칠 때 바깥에 맞으면은 공을 안쪽으로 모아줘요. 이걸 기어 이펙트라고 하는데, 맞으면 이렇게 구글에 기어 이펙트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안쪽에 맞으면 이거를 바깥으로 나갈 거를 안으로 들어오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래서 여기 맞고 여기 맞으면 이렇게 모아줘, 이렇게 모아줘가 이 박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과해지면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는 힐 쪽에 맞으면 슬라이스가 날 가능성이 많다. 하나는 클럽 패스, 두 번째는 페이스 앵글, 세 번째는 얼마나 정타를 맞느냐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번째예요. 페이스가 열려 맞는 이유, 이거를 스퀘어로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슬라이스의 원인은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아웃앤인으로 깎아쳐서, 하나는 페이스가 열려 맞아서인데, 오늘 이 페이스가 열려 맞는 거를 고쳐서 슬라이스가 안 나게 한다. 이렇게 지금 주제를 잡고 제가 그 전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사실은 열려 맞는 거예요. 근데 열려 맞는 이유는 백스윙을 딱 갔다가 내릴 때 손이 너무 이렇게 먼저 와서 사실은 열려 맞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손을 끌고 와서, 근데 끌고 오면 임팩트 구간은 여기고, 다운스윙 때 여기까지 손을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손이 여기서 임팩트 구간까지는 한 30cm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헤드는 2m를 와야 된다고. 근데 내가 이 짧은 구간에 끌고 와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칠 수 있으면 사실 끌고 와서 치는 게 더 멀리 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와서 여기서 끌고 와서 칠 수 없다? 그러면 느낌상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캐스팅을 해야지 맞아요. 슬라이스의 또 한 가지 원인은 하체 리드예요. 하체 리드는 예를 들어서 백에 올라갔어. 근데 내릴 때 하체를 쓰면 무조건 손이 이렇게 딸려서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만일에 유연성이 엄청 뛰어난 분들은 손을 이 자리에 두고 하체를 쓰는데 저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대부분은 하체 리드하면 손이 이렇게 끌고 내려와져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클럽의 헤드보다 손이 더 먼저 간다. 그래서 또 열려 맞는 원인이기도 해요. 손목을 끌고 와지는 이유는 내가 일부러 해서는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레슨을 받을 때도 사실 저는 이렇게 레슨해 본 적은 사실은 없긴 한데, 자, 풀리니까 슬라이스가 안 나려면 여기서 끌고 와가지고 끌고 온 다음에 손을 돌리세요. 이거는 사실 슬라이스의 레슨은 아니에요. 끌고 와서 릴리스 한다? 이거는 내가 너무 풀려서 뒷땅이 맞거나, 너무 풀리면은 당연히 어택 앵글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상승하면서 맞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자, 끌고 오세요. 그래서 이거를 샷건 드리라고 하는데,
끌고 와서 치세요. 이렇게 천천히 두 동작으로 치세요라고 얘기는 하는 경우는 있어도 슬라이스를 방지하는데 끌고 온다? 사실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손목은 내가 일부러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끌고 와지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 선수들은 무지하게 끌고 와지거든요. 이유는 백을 딱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는 손목이 풀리는 속도도 있고 팔이 내려오는 속도도 있어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다운스윙인데 어떠한 분은 손목이 풀리는 속도보다 팔이 내려오는 속도가 느려. 그러면 풀려 맞아. 근데 어떤 분들은 손목이 풀리는 속도보다 팔이 내려오는 속도가 더 빨라. 그러면 끌고 와지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손목이 풀리는 속도와 팔을 내려오는 속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둘의 관계 때문에 내가 손목이 끌고 와지냐 풀어지냐로 결정이 사실 되는 거지. 내가 이거를 일부러 끌고 온다, 일부러 푼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게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 생각하셔서 절대 손목은 일부러 끌고 올 필요 없다. 특히 슬라이스한테는 완전히 적이에요. 그래서 캐스팅을 저는 하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손목이 캐스팅하면 풀리잖아요 막 말씀을 하시겠죠. 물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거 영상 끝나고 이 내용 다 수업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절대 슬라이스가 날 때 손목을 이렇게 끌고 오면 안 된다. 끌고 오면 열려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여기서 손목을 풀어서 쳐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캐스팅이 뭐냐면 말 그대로 캐스팅이 낚시에서 릴을 딱 감아갖고 할 때 이거를 캐스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손목이 이렇게 풀리는 거를 캐스팅이라고 하는데, 골프에서는 백스윙을 하고 다운 때 손목을 아까 낚시 이렇게 해서 뿅 던지는 것처럼 여기서 던져서 이렇게 풀리는 거를 캐스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스윙의 오류의 단어로 쓰이는데 슬라이스 나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엄청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캐스팅이라는 단어를 너무 나쁜 단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연습할 때 연습의 방법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약간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슬라이스 나는 분들의 거의 공통점은 원이 두 개가 있거든요. 물론 어깨까지 하면 세 개예요. 근데 어깨는 배제하고 손이 움직이는 원이 있어. 그럼 이게 요만한 원이죠. 그리고 클럽의 헤드가 움직이는 원이 있어. 그거는 이렇게 큰 원일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지름이 뭐 한 3m 되는 원이고, 손이 그리는 원은 뭐 지름이 한 1m밖에 안 되겠죠. 근데 대부분 드라이버 치실 때 멀리 치려고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얘거든요. 얘가 공을 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원이 있고 어깨 원은 배제하고 이 원이 있고 저 원이 있는데 자꾸 이 원만 신경을 쓰니까 얘가 자꾸 등한시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 치실 때는 항상 이 헤드가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렸으면 내릴 때도 그 원을 이렇게 그리면서 와야 돼요. 그러려면 올라가셔가지고 손목을 끌고 온다? 그러면 사실 올라갔던 원이랑 내려갔던 원이 사실은 달라지잖아요. 실제로는 달라요. 왜냐면은 올라갈 때 이렇게 되고 내려올 때 하체도 쓰고 손목도 써지고 이렇게 저절로 되는 거지.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올라갈 때 원이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으로 갔다. 그럼 내릴 때 원도 이런 모양으로 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똑같이 또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똑같이 또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건데, 그러려면 손목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1이라고 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2가 백탑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다시 똑같이 그리려면 1 자리로 와야 되거든요. 그럼 아까는 이렇게 생겼었다고. 그럼 이거는 끌고 오는 거랑은 다른 액션이잖아요. 그래서 1 모양이 이렇고 2 모양이 이러면 다시 이 1 모양으로 오려고 생각하고 치셔야 돼요. 그래서 손목을 이렇게 풀어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꿔던, 이거는 안쪽 원을 신경 쓰면은 얘를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은 사실은 신경을 아예 안 쓰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축구를 하는데
얘가 공이에요. 그러면 공을 찰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을 딱 찬다고요. 찰 때 백스윙이라고 치고, 아니지, 일단 그냥 공을 찰 때 저희가 발등으로 그냥 공을 이렇게 빵 찰 생각을 하지, 무릎을, 야 너 여기는 무릎을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발등으로 딱 찰라고 축구 차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그냥 여기서 이제 차는 건데, 여기 있던 무릎이 여기 있었죠. 그냥 발등으로 공을 빵 찼더니 오잉? 여기 있던 애가 일로 와 있네?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손이에요. 얘가 무릎이야. 얘가 손이야. 백에서 손이 그냥 여기 손은 여기 있죠. 헤드가 발등이죠. 발등이 뿅 왔어. 오잉? 여기 있던 손이 여기 와 있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치셔야 돼요. 야구도 와인드업 했어. 공을 딱 던지는데, 야 내가 무릎이래. 팔꿈치를 끌고 와가지고 공을 던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냥 와인드업 했으면 손으로, 여기 있던 팔꿈치도 마찬가지야. 공을 딱 던지면 여기 있던 팔꿈치가 여기로 와 있는 거거든요. 팔꿈치 신경 써서 던지진 않잖아요. 팔꿈치보다는 축구가 더 약간 적절한 표현이기 같긴 한데, 요것도 쓰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이 중간에 거는 의미가 많이 없다. 얘가 움직이면 중간 건 온다. 얘가 움직이면 중간 건 온다. 얘가 움직이면 중간 건 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치셔야 돼요. 그게 캐스팅을 제가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인 거죠.